네,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홍윤기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랠리를 보였지만 이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양시장은 디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는 0.8% 그리고 코스닥은 1%가 넘는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 마감으로 갈수록 계속 시장이 빠져서 조금 더 힘든 시장이었고요. 그래도 여전히 가는 종목들은 또 가는 시장이었죠. 자, 앞으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잘 갈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가 운치 있게 내리는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적풍 유경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쉽지 않았죠. 뒤로 갈수록 더 이렇게까지 빠질 줄가 몰랐는데 네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정말 개별주의 날이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대형주,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재미가 없었을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외국인 기관들도 오늘 우리나라 주식들을 거의 사지 않는 상태이고요. 개인들만 열심히 산 상황이었는데 개인들도 거의 단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활기를 띄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 중에서 사실 코스피 지수는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먼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코스닥 차트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코스닥이 정점이 3월 달이에요. 3월 26일 날에 코스닥이 922포인트를 갔던 게 제일 높은 수치이고 그 뒤로 4월달 빠졌고 5월달 횡보 갈려다 빠지고 6월달도 갈려다 빠지고 7월달도 갈려다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런 가운데 대만 증시 신고가 같고요. 일본 증시 신고가 같고 인도 증시 계속 신고가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3개월 정도가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진짜 어찌 보면 암흑기 같은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요 차트를 이렇게 이제 제가 선을 두 개를 그려가지고 여기 한 880포인트 정도에다가 하나 그려놓고 또 이게 하단에다가 딱 그려놓으면은 이 흔히 이제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830포인트 정도 되는 요 가격대는 요 수치값은 4월 달에도 반등을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었고 5월 달 말에도 거기서 반등을 시작했고 이번 7월 달 말에도 반등을 시작한 가격이라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하락을 했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에는 좀 좋은 조건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코스닥이 많이 좀 밀렸던 뭐 최근에 계속 같은 이유이지만은 밀렸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가 우리나라 코스닥의 상위주들이 에코프로비엠이 1등이고요. 그 다음 알테오젠이고요. 그 다음 에코프로, HLB,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엔캠 이렇게 있어요. 1등부터 7등까지가 2차전지 기업이랑 바이오제약 기업들이 다 이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차전지 기업들은 이번에 실적이 대부분 안 좋게 나올 거고요. 바이오제약 기업들 역시도 물론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바이오제약 업종 자체가 이 실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실적과 무관한 또는 실적이 나쁘게 나올 섹터들이 코스닥 상위 종목들에 다 지금 포진하고 있다는 게 현재 코스닥의 하락 배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물론 바이오제약의 경우는 증시와 무관하게 가다 보니까 요즘 뭐 굉장히 잘 가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어서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나와서 악재를 좀 털어내기 전까지는 좀 빠른 반등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사기에 좋은 타이밍이지만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 기관의 입장에서도 현재까지 왔으면은 분명히 이제 좀 뭐 손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의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지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7월 달까지 항상 반등이 나왔던 830포인트라는 가격대는 일단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일단 저는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잘 가는 업종들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조선업종인데 조선주 쪽은 대부분 지금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지금 뭐 현대 그룹주들, HD, 뭐 현대, 중공업 이런 것들 보면은 계속해서 신고가 돌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STX 그룹들도 같이 이제 이번에 M&A 이슈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조선업종이 지금 실적이 좋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온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계속 가고 있어서 조선업종이 오늘 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좀 괜찮지 않았나 이쪽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어떤 뭐 정치적인 이벤트랑도 연결이 좀 되어 있고 또 실적도 기반이 되고 있고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계속해서 좀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업종들은 이제 확실히 하반기 들어가지고 그 상반기 주도 업종이랑 하반기 주도 업종으로 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강의 방송이나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어갈 만한 주도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방송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왜 이렇게 안 갔는지, 그리고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이야기, 그리고 분위기 상당히 좋은 이 조선주 업종까지 짚어주셨는데, 요즘 시장 힘드신 분들 저가 매수하기에도 좀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힘드신 분들은 좀 힘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시장 안에서 특징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가장 먼저 어떤 특징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한 화장품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이 정점을 쳤던 거는 지난 6월 달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화장품이 뭐 수출이 많이 되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게 지난달인데, 제가 추천드렸었던 실리콘투 역시도 지난 6월 19일 날 54,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수익률로는 440%를 기록을 하고 그 뒤로 이제 하향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예전에 뭐였었냐면은 이제 실적이 나올 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이고 그때를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덜 올라간 종목들로 좀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장이 안 좋았잖아요. 다 안 좋았는 가운데 화장품주들이 실리콘투도 오늘 나름의 반등을 좀 해줬고 4% 정도지만은 그리고 VT 역시도 오늘 14% 반등이 나왔고요. 아이패밀리 SC도 오늘 주가가 한 6% 정도, 6.8%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진짜 못 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모레퍼시픽인데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드디어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바닥에서 이 무거운 주식이 8%가량 올라오면서 오늘의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한번 이미 뭐 5월달, 6월달에 정점을 친 업종이지만 최근에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실적이 좋은데 좀 눌림목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바닥에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적이 나올 때가 좀 제일 좀 조심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가오는 한 8월 정도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나올 거고 지금은 일단 반등을 할 테지만은 그때쯤 돼서는 좀 실적 나오기 전에 좀 수익이 난다면은 정리하시는 쪽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실리콘투가 10,000원대 제가 추천했던 건데 지금 얼마나 갔습니까? 50,000원까지 갔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배경이 수출이 많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상반기 기준으로 화장품 수출 금액이 48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반도체 같은 거랑 비교하면 별거 아니긴 해요. 우리나라 반도체 그 수출 목표가 1,300억 달러거든요. 그런 거 비교하면 별거 안 되지만 그래도 정말 존재감이 작았던 화장품이 이렇게 좀 대세 업종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저는 관련된 종목들 이미 추천을 좀 드렸고 지금 화장품을 그렇다면은 살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 종목 하나 보셨으면 좋겠어요. CTK라는 종목인데 요 종목이 화장품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이제 폐플라스틱 사업, 친환경 사업들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는 게 이게 참 우리가 쓸 때는 편하지만 이게 분해가 안 되니까 다 이게 쓰레기로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런 친환경 기업들이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TK 같은 기업은 주가가 아까 실리콘투처럼 막 몇 배씩 올라간 기업은 아니거든요. 살짝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자리도 괜찮은 구간이라서 다시 한번 전고점이었던 뭐 8,500원이나 또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10,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좀 잠재력이 있는 기업으로 보는 기업 종목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화장품 눌림목, 화장품 저가 매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TK는 저는 지금 사셔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투, VT, 뭐 아이패밀리 SC 이런 것들은 일단 조심하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가는 섹터가 화장품주였죠. 실리콘투 꼼꼼하게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마감가가 전거래일 대비 4.91% 상승을 하면서 42,700원이었습니다. 자, 저번 주 코스닥 주간 이 기관 순매수 1위가 또 실리콘투였다고 해요. 이제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데 이 실리콘투 그리고 VT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시고요. 이 CTK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니까 이 종목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세 업종도 있는 이 화장품 업종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면은 톡방 입장할 수가 있고요. 이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종목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느 업종일까요? 네, 이 종목이 이제 진짜 개별주 중에 하나인데 바이오 제약주 중에 라파스 이 종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라파스가 최근에 비만 치료제로 많이 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비만 치료제 쪽 하면은 사실 뭐 삼천당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주도를 많이 했었어요. 바이넥스도 있고 한미약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파스의 주가 상승폭이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종목이 지난주 수요일 7월 10일 일주일 전에 9,000원짜리였었는데 이게 오늘 29,00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주가가 단기간에 3배 정도가 이렇게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 제약주 쪽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올라온 주식이라서 저는 이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의 좀 주도주가 아닐까, 주도주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요게 올라간 내용이 이제 비만 치료제, 우리가 뭐 위고비라든지 비만 치료제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라파스에서는 붙이는 패치형 제형으로 된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위고비를 우리가 그걸 주사를 놔야 돼요. 우리 몸에 주사를 놔야 되는데 그거를 패치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술을 또 소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190% 이상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라파스랑 같이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대원제약이거든요. 그래서 대원제약 역시도 주가 상승이 같이 있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들이 좀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삼천당제약이 원래는 이런 종목들이 좀 주도를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까 화장품 쪽에서도 실리콘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제가 다른 종목들 대체로 드렸던 것처럼 삼천당제약은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7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23만 원까지 올랐으면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라파스 같은 이런 후발주들, 중소형주, 후발주라는 것도 맞고 중소형주라는 것도 맞아요. 지금은 중소형주가 바닥에서 떠오르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이제 대원제약이랑 라파스랑 같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위고비 주사제를 지금 패치제로 만든 요 임상이 올해 4월 달에 승인을 받고 임상에 들어갔는데 이게 10월 달에 마친다고 하더라고요. 일상이 종료가 된다고 해서 그때 임상이 종료되고 나면은 어떤 이제 특정 우리 이거를 이제 부착했던 그런 이제 환자군이 어떻게 다이어트 효과가 있었는지 또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잘 통과가 되면은 이제 2상으로 넘어가고 또 3상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첫 번째 1상에 대한 결과가 10월 달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저는 접근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요 열기도 저는 조만간 좀 식을 것 같거든요. 단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식은 상태에서 들고 있다 보면은 10월 달에 나오는 임상 기대감에 또 한 번 오를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이거를 못 사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거는 한 달 안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때 떨어질 때 잡아줘 놓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좋은 종목이 하나 또 있어서 비만 치료제 쪽에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셨을 만한 종목인데 지노맨 컴퍼니 이 종목이 오랜만에 오늘 바닥에서 상승이 한번 나왔었어요. 장중이 23% 정도 올라오면서 여기 10,000원이라는 매물대 요거를 돌파를 좀 장중에 해주는 모습이었고 그 뒤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한 15에서 20%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들이 있어 보여서 저는 라파스가 좀 부담스러운 상태라면 지노맨 컴퍼니 같은 좀 이런 후발주들을 공략하는 거 어떨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비만 치료 쪽으로 지금 약 그 파이프라인이
있는 기업이니까 이런 건 한번 저는 단기 공략해 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노맥 컴퍼니는 후발주로 요거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즘 특징주 시간에 전문가님들이 절대 빼놓지 않는 테마죠. 이 비만 치료제 오늘도 관련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라파스 말씀 들어봤고요. 13.89% 상승을 하면서 29,100원으로 종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붙이는 비만 치료제라니 저도 굉장히 혹한데요. 자,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많은데 라파스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이 라파스 조정이 분명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조정 나올 때 들어가셨다가 임상 1상 종료된다는 10월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지노맨 컴퍼니도 말씀 주셨죠. 이 종목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인 조선업종 중에 주도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STX 중공업인데요. 최근에 STX 중공업이 현대그룹 쪽에 이제 M&A 인수가 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한화그룹주, 또 현대그룹주, STX그룹주들이 이제 동시에 다 올라간 상황인데 현재 이쪽이 유난히 좀 잘 가고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배경들은 정말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아직 완전히 해소가 안 된 상태이죠. 그리고 거기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은 또 갑자기 또 공격을 해서 또 사상자가 나오고 이런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홍해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해상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 조선업종이나 또 해운업종 쪽으로 점점 이제 단가 상승 또 그런 것들이 마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종으로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붙여보자면은 이제 친환경 선박. 요즘에 이제 탄소 중립이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친환경 선박 또는 노후 선박 이런 것들이 교체 사이클이 도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들이 엄청난 수주를 많이 쌓아놔가지고 작년에 너무 많이 받아서 올해는 그것보다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동 지역의 불안 때문에 올해도 수주량이 충분히 쌓인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신고가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STX 중공업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현재 주가가 상장 이후로 이제 역사적 신고가죠. 흔히 말하는 이제 최고가. 를 기록하게 됐는데 2018년도에 정말 불경기에 상장해서 2만 원까지 갔던 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때 1,800원까지 빠지면서 무려 10분의 1 토막이 났던 종목이에요. 그렇지만 회사가 멀쩡히 살아있고 실적이 쌓여가고 또 업황이 좋아지면 결국 바닥에서 이렇게 10배씩 뛰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의 차트 흐름들을 보면서 샀는데 내가 종목이 10분의 1 토막이 났어?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이 종목 STX 중공업을 보시면서 회사가 멀쩡히 살아있고 실적이 좋으면 지금 주가가 좀 별로지만 살아날 수 있구나. 그런 부분 좀 보시면서 좀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STX 중공업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는 주도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 주도 흐름도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더 저는 많이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더 들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TX 그룹이 지금 잘 가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불황기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불황기가 있었는데 그 구간을 잘 넘어가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다 마치게 됐고 기업들 중에 망한 기업도 있고요. 수주량이 전보다 줄어든 기업들도 있는데 여기 이제 승자 독식 한 상태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 트럼프 수혜주라는 얘기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뭐 따지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는 화석연료, 석유나 또 LNG 천연가스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LNG선,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거잖아요. LNG선의 그런 수주가 늘어날 수 있고 그렇다면 STX 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또 수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책의 수혜주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현재 주가가 잘 가는 부분이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주도주이기 때문에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시장이죠? 중소형주가 잘 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STX 중공업이 좋지만 부담스러우신 분들께는 저는 이 종목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동방선기라는 기업인데
요 종목은 시가총액이 아까 봤던 SX 중공업이 5천억대 기업이라면 동방성계는 시총이 지금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작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갑작스럽게 뜨면은 한 번에 한 20, 30%씩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동방성계도 조선업종, 그리고 조선기자재 업종, 또 LNG선 관련주 조금 더 나아가면은 요즘 대왕고래 프로젝트 많이 하잖아요. 그 동해 가스전 관련주 이런 것들이 엮여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같이 잘 묶어서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부터 급등세를 이어왔던 STX 중공업까지 들어봤습니다. 12.57%나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이 STX 중공업, 이 HD 현대그룹으로 편입을 한다라는 소식도 이 조선업 중에 큰 진동을 준 것 같습니다. 조선업 그리고 STX 중공업이 왜 이렇게 잘 갔는지 꼼꼼하고 다양하게 잘 짚어주셨고요. STX 중공업 잡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갈 것 같으니까 더 들고 계시되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죠. 그런 분들은 동방성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도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죠.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면 톡방 입장할 수가 있고요.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토르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뜨죠.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유경훈 전문가님 수업 들으면서 수요일 저녁 산뜻하고 뽀송하게 보내보시길 바랄게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유경훈입니다. 자, 오늘 시장 많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시장에는 분명히 주도주가 존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도 있었고요. 좀 밀리는 종목도 있었는데 확실히 지금은 어느 쪽으로 쏠렸다라는 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좀 분석을 해볼까 하고요. 또 관심 있는 종목들도 같이 소개를 드릴 겁니다. 제 공개 방송이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또 있을 예정이에요. 8시 방송에 오시는 분들께는 당장 여러분들이 내일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같이 또 드리고 있으니 한번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위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찍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어떤 건지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매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방 들어가기 전에 항상 설명드리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 먼저 하고 가는데요. 오늘도 그 부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 미국의 금리를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 한국의 금리가 언제 내려갈까를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미국 금리 내려가는 거 뭐 좋지만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가? 그거를 읽기 위해서 미국의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좋은 소식들이 되게 많이 들리고 있어요. 특히 보시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7월 달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7월 31일 날이 다가오는 미국의 금리 결정일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8월 1일이 되겠죠. 시차 때문에. 그래서 7월 달에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무르익었다. 다시 힘없는 연내 3회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 연준이 경제지표 둔화에 힘입어 오는 9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0.75, 한 번에 0.25, 한 단계씩 올리니까 떨어지는 것도 한 3번 정도 내릴 수 있다라는 내용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볼게요.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뭐냐면 데이터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미 연준이 파월 의장이 그동안 강조했었던 인플레이션 수치 2%에 지금 근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점 몇 %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정체기를 갖고 있지만 충분히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한번 할 때도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9월 달, 그러니까 이번 시기를 놓치면 7월 31일을 놓치면 8월 달에는 미국의 금리 결정일이 없습니다. 다음 다가오는 게 9월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혹시라도 물가가 또다시 반등을 한다면은 금리 인하를 내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이슈. 역사적으로 대선이 임박했을 때 금리 인하를 했던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를 이제 근거로 들어서 이번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는 분명히 연초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연초에는 뭐 좀 희망의 분위기도 있었다가 계속해서 연준에서 한 얘기들이 좀 부정적인 얘기들, 아직은 아니다. 더 확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맨날 이런 것만 듣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뭐 지표는 좋게 나온더라도 금리 계속 동결을 유지할 수 있었고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고착화가 됐죠. 바로 주도주만 가는 시장으로 고착화가 돼서 저도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 나온 자료들인데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이제 신용평가사들이라든지 금융기관들에서 발표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first cut, 첫 번째 금리 인하 언제 할 것이냐. 이제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봤을 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데도 있어요. 4월 달의 전망을 아직도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디셈버도 있고요. 12월 달, september가 제일 많죠. september이 9월이니까 9월 달 인하를 대부분 보고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곳에서는 2025년도 내년이나 가야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도 중간중간 존재를 합니다. 여기 보면 소시에이트 제네럴 이런 데서는 올해는 힘들다. 내년이나 돼야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미지오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대부분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얼마나 떨굴 것인가. 뭐 여기 0.25bp는 일단 한 번 내릴 것이다. 여기 7호는 3번 내릴 것이다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정말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7월 달에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조금 오바해서 해도 되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리포트를 냈지만 현재 지금 수치로 봤을 때는 7월 달의 가능성은 아직은 높지 않다라는 게 이런 수치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9월 달의 가능성이 현재로는 굉장히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주도주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이제 9월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7월에 이제 중간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은 또 인하로 가게 되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있죠. 금리 인하가 되면은 중소형주가 올라간다. 라는 부분들이 벌써 시장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즘에 미국장이 정말 중소형주 장이 너무 랠리가 심해가지고 이거 너무 과열 단계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의 이 중소형주 장입니다. 이 미국의 중소형주를 모아놓은 러셀 2000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개의 중소형주를 모아놓은 지수인데요. 우리가 뭐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처럼 중소형주만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러셀 지수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은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이게 2000포인트에 있던 게 지금 2250까지 갔어요. 이게 제가 어제 새벽에 캡처한 거라서 종가로는 더 올랐어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저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엔비디아라든지 그동안 주도했던 종목들이 다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런 좀 상승폭이 떨어졌죠.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 중소형주가 간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전 여러분들이 이제
중소형주 투자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장도 보시면은 대형주 다 빠졌지만 중소형주 단에서 상한가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지금은 또 노릴 때라고 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월가 헤지펀드의 유명한 인물인 드라켄밀러가 엔비디아를 덜고 러셀 ETF를 담았던 얘기가 이게 지난달 기사입니다. 6월 달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 주가는 좀 더 올랐지만 이미 이제 발빠르게 헤지펀드 쪽에서는 중소형주를 갈아탔다는 거예요. 이미 한 달 전에. 그래서 금리 인하기의 주목, 성장 잠재력으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고 대형주 S&P 500 대비해서 그동안은 지지부진했지만 베팅 결과는 점점점이라고 돼 있었던 게 지난달에 나왔던 건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저 선택이 괜찮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드라켄밀러, 이 스탠리 드라켄밀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월가의 전설적인 헤지펀드의 거물로 조지 소로스와 1992년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공매도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영국 은행을 무너뜨린 남자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입장에서는 정말 원수 같은 인물이죠. 그렇지만 이 투자의 세계는 정석적으로 올라가는 데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공매도에 투자해서 하락에 베팅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좀 능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90년도에 좀 피해를 봤던 적이 있었죠. 어쨌든 이 인물이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쪽으로 베팅을 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드라켄밀러는 경제의 큰 그림을 보고 투자하는 매크로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표와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해서 투자를 내리고 손실을 보기를 극도로 싫어해서 어떤 리스크 관리에 철저한 투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게 중소형주에 대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지금까지는 주도주장세 대형주 강세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은 미국이 이제 고가주들이 차익 실현에 나오고 어제 미국장 어땠죠?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 M7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M7의 존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가 S&P 500 지수 있잖아요. S&P 500 지수 중에 M7을 뺀 S&P 500이 아니라 493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S&P 493 지수가 이제 가기 시작했다. 그동안에는 대형주 위주로 가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후발주들, 중소형주들이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빠르게 나오고 있고 우리도 그런 트렌드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외된 종목들에도 관심을 갖자. 금리 인하에 수혜가 되는 종목들을 보자.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조금 더 제 전망들, 저의 지난달 드렸던 전략들이 점점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으로 이제 볼만한 거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텐데 지금 요즘 시장 보시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얘기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은 트럼프 관련주를 투자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에서도 트럼프 관련주 막 보고 있고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닌데 몇 가지 이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지금 나왔던 최근의 이슈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 쪽이 어떤 이벤트들, 총격을 받았는데도 거기서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림 같은 사진이 나왔죠.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선거가 만약에 미국 대선이 다음 주에 있다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굳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중립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힐러리의 최측근과 아까 봤던 조지 소로스의 아들이 이제 약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치 파워 커플이 탄생했다라는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 쪽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만나는 그런 어떤 커플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려 8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이라고 하는데 작년 가을에 만나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조지 소로스 쪽이 민주당이나 미국의 그쪽으로 이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바이든 쪽이죠.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자금들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트럼프가 이 조지 소로스의 아들 중에 이 알렉스 소로스에 대해서
딱 지명을 해가지고 몹쓸 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여기 작년 기사인데요. 작년 기사인데 조지 소로스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조지 소로스의 아들들이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현재 지금 반 트럼프 전선, 그러니까 바이든 쪽으로 후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반 트럼프 전선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것 때문에 서로 이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소로스의 후계자들이 지금 낙점된 3남이 트럼프 재선을 막겠다고 하면서 지금 32조 원 규모의 그런 조지 소로스가 일궈놓은 그런 투자회사를 이끌게 되고 본인은 아버지보다 좀 더 정치적이고 더 진보적인 가치를 확대한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 때 반 트럼프를 기부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정치 흐름들이 이런 돈이랑도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 후원금이 얼마나 모여지느냐. 이게 결국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하는 또 그 뒷받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미국에서는 정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은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정도면 본토에서는 더 하던 얘기가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번에 나왔던 이슈들이죠. 네, 이번에 총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이 미국의 국민들이 또 열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 볼게요. 지금 우리가 트럼프 관련주를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바이든 쪽에서는 조지 소로스라는 어떤 거물들이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쪽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우리가 트럼프 관련주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관련주다, 관련주 뭐다 해서 그냥 거래하기보다는 좀 내막을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싶은 것들보다는 좀 마음이 와닿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더 좋은 결과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통일교 관련된 종목들이 그 트럼프 수혜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왜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왜 통일교 관련주냐라는 이제 의문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과거 기사를 보면은 트럼프가 통일교 행사에 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고서 강연료를 20억 받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인연 때문에 이제 통일교 관련된 종목들이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트럼프 관련주 중에서 정말 잘 간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다 해당 종목들이죠.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일신석재인데 원래 이 종목이 진짜 존재감이 없었어요. 정말 존재감이 없이. 왜냐? 요즘 우리 남북 관계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DMZ에 다시 지뢰를 심고 있다 그러죠?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라오고 있죠? 우리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하고 있죠? 남북 관계가 정말 최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신석재 같은 종목이 갈 수가 없어요. 회사가 뭐 좋고 나쁘고 떠나가지고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번에 종전을 올 연말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재건주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조정받는 사이에 지난주 주말이었죠. 주말에 갑작스럽게 이제 유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갑자기 관련주가 돼서 급등을 한 상태예요. 물론 이제 오늘 차익 실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미 좀 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종목은 앞으로도 저는 좀 관심주로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될 것 같은데 좀 빠지면 저는 한번 들어가 볼 생각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께 발빠르게 또 추천한 종목이 또 있어요. 관련해가지고. 다음 볼게요. 여기 이제 모나용평이라는 종목인데 옛날에는 이 종목이 그 용평 리조트라는 종목이었어요. 사명이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이제 K푸드라든지 신사업들이 몇 가지가 추가가 돼서 사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나용평을 발빠르게 제가 관련해서 추천을 드려서 3,500원대 있을 때 드렸는데 목표가 3,900원 도달하면서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수익을 내서 마무리를 한 종목이 모나용평인데요.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추천드렸을 때가 요때였어요. 이거는 이제 딱 그 일신석재 올라갔을 때 뭐 그때랑 비슷한 시기죠. 그리고 좀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다 입절을 했는데 지금 저도 이제 트럼프 관련한 종목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모나용평 같은 종목들을 계속 추천을 여러분께 드릴 거고 중간 좋은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전달도 드릴 거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나 현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주도 테마주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찍고 들어오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들어오셔서 제가 아침에 장 전에 올려드리는 내용들, 장 중에 업데이트하는 거, 장 끝나고 마감 시황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추천주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니까요. 이쪽에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도 방금 봤던 일신석재 모나연평이랑 비슷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과거에 남북경협으로 올라갔던 적도 있었고요. 또 주가가 한번 시세를 타면은 엄청나게 갔던 적도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바닥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지금 바닥에서 들어가기 좋겠다. 이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오른 종목들은 잘 드리고 싶진 않아요. 단타는 괜찮을 수 있지만은 제가 수요일 날 드리는 종목들은 좀 중장기로 대신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 매수를 계속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앞서 봤던 일신석재를 놓치신 분들, 모나연평을 놓치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서 아직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요건데 이따 8시 이 방송 끝나고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 제가 공개 드릴 테니까 모나연평 수익 놓치신 분들, 일신석재 놓치신 분들은 요거 한번 잘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쪽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8시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종목들이 남북경협주들이 수혜주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또 이 트럼프 수혜주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보시면은 머스크 피격당한 트럼프에 올인했다. 매달 나는 623억씩 기부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까 바이든 쪽에서는 조지 소로스가 있다면은 트럼프 쪽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또 돈 하면은 또 어마어마한 또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테슬라가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서 수혜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테슬라에 관련한 주식들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지난 얘기긴 한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본인의 어떤 성과에 관련한 그런 어떤 주주들의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지난번에 나 테슬라 법인을 텍사스로 옮길 거야. 그리고 스페이스X의 본사도 텍사스로 이전할 것이다. 그리고 X의 본사 역시도 텍사스로 간다는 얘기가 최근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하는 거에 내용을 뜯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트럼프 지지하는 거랑 연관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 이 텍사스라는 동네가 이 공화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화당의 심장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회사를 옮긴다라는 거는 그쪽의 어떤 고용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니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이미 트럼프 쪽으로 베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에서 계속해서 저는 보고 있고 여러분께 좋은 종목 있으면 좀 추천도 드릴 생각이에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좀 테슬라가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로보택시 공개가 좀 늦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빠진다면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빠졌다가 또 급하게 또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테슬라는 아직은 꺾일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로봇 등의 이제 인력 채용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다 보니까 아니 트럼프가 지금 당선되면은 이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바로 태세를 바꿨죠. 테슬라는 이제 로봇 기업이며 인공지능 기업이며 에너지 회사다. 이렇게 이제 바꿔버리면서 좀 어떤 트럼프 리스크 이런 것들 좀 피해간 모습이라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수혜주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한 주식들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의 전기차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아시겠지만 리비안이 미국 전기차 기업입니다. 그런데 리비안이라고 하면 전기차인데 내연기관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가 최근에 너무 잘 가고 있거든요. 폭스바겐 투자 소식 받고 이날 하루 만에 50% 올랐죠? 그러다가 빠졌지만 지금 그걸 다시 넘어가지고 돌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 중에 지금 미국에서는 전기차 관련주들도 아이러니하게 엮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금리 인하가 또 속도를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뭐 보조금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서 좀 구매력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나 자동차 관련주들이 트럼프 수혜를 타고 굉장히 잘 가고 있어서 이쪽도 저는 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완전 편견을 갖고 전기차는 안 돼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쪽에 주가가 잘 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목들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볼게요. 요거는 리비안에 대한 것들인데 리비안이 요 모델이 R1S라는 모델인데 84,000달러. 한국 돈으로 이제 1억 좀 넘는 가격이죠. 근데 미국에서 탑4에 들었다고 합니다. 위에는 테슬라 모델이 2개가 있고요. 탑4에 들었다고 그래서 정말 잘 팔렸대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거의 반값 정도 되는 모델이 나올 예정이고 그거보다 더 싼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고 하니까 리비안에 관련된 주식들도 저는 좀 몇 개, 우리나라 주식 몇 개 있죠. 좀 같이 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전에 이제 전기차 얘기를 좀 드리면서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 트럼프가 되면은 좀 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의 경우는 미국의 보조금을 못 받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기준으로 점유율 2분기 기준으로 최대 수치를 기록을 좀 했고 수치들을 보면은 5만 대 이상 판매를 해서 점유율 2등을 기록했다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미국 전기차의 보조금이 줄어든다면은 올해 현대차 쪽에는 수혜가 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경창산업이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어떤 자동차 브레이크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됐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근데 실적 괜찮고 그리고 얘네가 공급하는 회사들이 현대기아차 그리고 유럽의 폭스바겐 또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중국의 샤오미랑 비아디에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는 한번 수혜주를 같이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들은 시간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이따 공개 방송에서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애플 역시도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주가가 요즘 너무 잘 가고 있죠.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230불 정도 갔었는데 지금 목표가를 300달러를 부르는 그런 신용평가사들도 있다고 하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 트럼프 수혜주라는 얘기들도 있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역시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전력주에 대한 얘기들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력주에 대해서는 지금 요거는 좀 짧게 가도록 할게요. 전력이 지금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누가 되든 수혜주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의 노후된 송배전 설비들이랑 변압기가 너무 오래돼서 다 막 50년씩 됐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교체해야 되는데 2025년도까지 물량이 완판돼 있고요. 우리나라 현대일렉트릭이나 또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수혜주가 돼가지고 지금 물량이 폭주한다는 얘기가 어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작년 8월 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 왔던 거죠.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주가를 보시면은 작년에 이미 1차 파동이 있다가 전유수가 나오자마자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재미없는 기간을 거쳐서 올해 인공지능이랑 같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전력주 보시는 분들 괜찮아요. 지금 주도주니까. 그렇지만 전력주는 이미 작년에 나온 재료가 이제 반영돼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짧게 차익 실현들을 하시고 지금 큰 비중을 베팅하는 거는 또 너무 늦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바닥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좋은 업종은 맞지만 다음 볼까요? 효성중공업도 똑같아요. 얘도 작년에 1차 파동 나오고 나서 전유수 나오자마자 한 3, 4개월 조정받고 올해 인공지능 때문에 더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이미 작년에 나온 재료가 반영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저점에는 종목들을 지금은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력주는 좋아요. 그리고 누가 되든 수혜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다. 다음 볼까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트럼프의 인기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하면 실제 전국의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지지율 차이는 한 2% 정도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언제든지 뒤집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저런 상황이 바뀔 거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보시고 투자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잠시 후에 있을 공개 방송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난주 공개 방송 오셨던 분들께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2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한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 로봇 주도주였고요. 또 한 종목은 그 후속주인 RS 오토메이션이었어요. 종목에 대한 설명은 지난주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만 짚고 가도록 할게요. 이 종목들처럼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낼 만한 종목 드릴 거거든요. 어떻게 들어오시면 되냐면 위에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찍고 들어오시면 링크가 있을 겁니다. 타고 들어오시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공개 방송 볼 수 있고요. 딱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어떤 종목 제가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고 파시면 되는지까지 가격대를 챙겨 드릴 테니까 오늘 공개 방송도 늦지 않게 와주시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설명 빠르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두산 로보틱스는 들이자마자 바로 이틀 만에 30%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수익 실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더 가겠죠. 더 가겠지만 일단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일단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RS 오토메이션 역시도 지금 좀 밀렸지만 드리고 나서 다음날 조정, 그 다음날 10% 이상 올라가면서 여러분께 2자릿수 이상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 다 드렸어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수익 챙길 수 있을 만한 종목 준비가 돼 있으니까 늦지 마시고 8시 공개 방송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주가 완전 바닥입니다. 완전 저점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고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없어요. 그렇다고 부실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조금 더 속에 들어가 볼까요? 제가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이 회사는 인프라 사업들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국내 사업들 이런 것들 하고 있죠. 또 하나 볼까요? 글로벌적으로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동남아 쪽에 이런 인프라 사업들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아까 트럼프 수혜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재건 관련주나 남북경협주 쪽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8시 공개 방송에서 투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재건 관련주 실적이 괜찮고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신다면은 오늘 방송 늦지 않게 오셔서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종목을 사고 팔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저는 잠시 후 공개 방송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경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참여 방법 2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면 톡방 입장할 수가 있고요.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뜨죠. 이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이 버튼만 한번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자마자 빠르게 이동해 주시고요. 오늘 무방 주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